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도봉구 갑선거구의 토론회 사회자를 맡은 최영길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최하는 것으로 도봉구 갑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하고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들의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토론회는 도봉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거해 방송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도봉구 갑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후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과 개별 보충 질문이 이어지고 후보자들의 주도권 토론이 진행됩니다. 각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회가 마치게 되겠습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은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발언 시간 준수를 위해 디지털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을 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이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엄격한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는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한 곳이니 후보자들께서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세 분의 후보자들을 좌석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에 의하여 정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재섭 후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갑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김재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후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후보 인재근입니다. 기호 6번 정의당 윤호 후보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봉군 여러분. 기호 6번 정의당 후보 윤호입니다. 네, 그럼 각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김재섭 후보 시작해 주시죠.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위한 확실한 변화, 추진력 있는 젊은 인문 김재섭입니다. 도봉구민들께서 저를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젊어서 좋다. 우리 도봉구민들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는 두 가지 어떤 절절한 마음이 담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도봉구의 정치가 세습을 통해 기득권에 안주하는 동안 너무 도봉이 발전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젊은 피가 이제는 우리 도봉을 한번 바꿔봐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제게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도봉구에 남겨져 있는 이 지지부진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젊음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저에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김재섭은 젊은 후보이고 추진력이 있는 후보이고 유능한 후보이고 아주 밤낮 없이 일하면서 우리 도봉구의 수건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이번 김재섭을 통해서 우리 도봉구의 지역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우리 정치권의 세대 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기호 2번 젊은 일꾼, 유능한 일꾼 김재섭에게 힘을 보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인재근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후보 인재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몸도 마음도 위축되는 요즘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과 공무원, 무엇보다 용기와 지혜를 보여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도봉구민 여러분, 지금은 위기입니다. 코로나와 세계 경제 위기가 동시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도봉구민 여러분, 큰 위기에는 큰 힘이 필요합니다. 큰 파도를 넘기 위해서는 큰 배가 필요합니다. 인재근이 바로 도봉의 큰 힘입니다. 도봉구,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지금은 검증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인재근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쟁취해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국회 메르스 특위 위원으로 맹활약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국난 극복 위원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봉 구민 여러분, 인재근은 검증된 사람입니다. 경험이 곧 실력입니다. 인재근에게 맡겨주십시오. 이 위기를 극복하고 도봉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윤호 후보 시작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도봉구에는 새로운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국회의원의 기준을 세울 때가 됐습니다. 대부분 공약을 보면 구청장 공약인지 국회의원 공약인지 심지어 구의원, 시의원 공약과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지역 개발 공약을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더구나 여당도 야당도 공약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럴 거면 여당, 야당, 당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그러한 우리 삶에 영향이 없는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매해 수백억 원대의 그 예산을 서울시와 국가 재정에서 수조 단위의 금액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구 전국 단위로 계산하면 수조 단위의 금액입니다. 낙후된 지역 기반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끌어오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제1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우리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제도, 법률을 만들어서 우리 미래의 삶들을 안정적으로 불안을 없애는 그러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제1의 과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목산업 중심의 사업 예산을 지급에 투입하면 다른 많은 우리의 미래 예산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장동역이나 근처에 그 예산을 투입하면 집값도 오르고 생활에 편의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개개인의 서민의 삶의 방향을 바꿀 그러한 정책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출생과 교육, 병원, 실업, 안전, 환경, 여성, 노후 대책 네, 시작 발언 2분이 초과되었습니다. 네, 새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에 관한 공통 질문입니다. 질문은 총 3개를 이제 드릴 텐데요. 각 후보자가 공통 질문에 대한 답을 1분 30초 이내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20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부정적입니다. 작년엔 최저 법안 처리율 및 국회 내 물리적 충돌로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었고요. 최근에는 소외계층의 민의 반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대 양당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을 앞세워 대치로 일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새롭게 구성될 제21대 국회에서 시급히 힘을 쏟아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럼 인재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막말, 단식,
삭발 없는 산무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가 대립과 파행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실망하셨을지 생각하면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품위 있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소통과 협치 국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인재근이 제일 잘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국회와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도 저는 수차례 회의를 열어서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같은 당 의원들에게 여당 탄압하는 간사라고 핀잔을 들으면서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설득했습니다. 그 실력으로 소통과 협치 정치를 복원하겠습니다. 민생은 소통에서 나오고 희망은 협치에서 나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국민이 우선인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윤호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그 부동산 문제입니다. 우리 이것이 지금 현재 부의 세습과 같이 연결돼서 기회의 세습까지 연결되는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가 사유지의 5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불과 단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3주택 소유자는 전체 가구 중에서 단 3.3%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수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문제 때문에 많은 중소상공인부터 해서 무주택자 그리고 현재 젊은 청년들의 그 주거지 문제까지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 대한민국은 부동산 계급 사회다. 이 문제를 제21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1순위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 대도입니다. 현재 지난 시기에 정치개혁법에서 보였듯이 우리 비례정당 문제, 정치적인 문제들이 현재 정치 구조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가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은 김재섭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 최대 과제는 누가 뭐래도 먹고 사는 문제를 잘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당이 말하고 있는 민생 정책은 사실상 거의 우리 민생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 김재섭은 먹고 사는 문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족이 다니는 회사, 내가 다니는 회사를 발목 잡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신하겠습니다. 우리 도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규제로 발전이 굉장히 더뎌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이 불필요한 규제들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일자리는 언발에 오줌 넣기식의 아주 단편적인 일자리 정책에 불과합니다. 정말 양질의 일자리,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시장이 띵뛰는 그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과감히 바꿔내야 합니다. 세습된 관행만 반복해서는 그저 도태될 뿐입니다. 젊은 아이디어로 미래에 대비해야 합니다. 젊지만 오랜 실물 경제 경험을 갖춘 김재섭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양질의 일자리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의 지역 경제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공통 질문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늘어감에 따라 민간 경제 위축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분위기가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의 침체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에
일시적인 지원 외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이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 지역의 많은 상가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출이 대부분 절반 정도로 다 줄었고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대책들은 많이 미흡합니다. 그 심각성들이 지난 IMF 시대 때와 견줄기가 힘들 정도로 더 장기화될 수가 있습니다. IMF 때는 일시적인 유동성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바닥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길어지게 되면은 더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무너기 전에 더 보다 크게, 보다 넓게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정의당에서는 전국민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중소자영업자들 그리고 해가 없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는 것이 모자라만 못하다라는 정책하에서 대규모 정책들을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토목 건축 중심의 대규모 전국 단위의 그 경제 규모에서 지역, 그러니까 주거와 소비와 생산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생산 단위의 새로운 기반 구축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도봉은 상대적으로 지역 기반의 경제 구성 지역에는 피해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의당에서의 그린 뉴딜 정책과 같은 기반하에서 새로 죽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재섭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득주도 성장은 명백하게 실패한 실험입니다. 실업률, 특히 저희 젊은 청년들의 실업률은 전해와 이루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자영업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최저임금도 너무너무 높아져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씀 너무너무 많이 하십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도봉의 이 실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 시작점인 도봉이 이제는 서울의 변두리 끝자락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기 도표만 보셔도 그렇습니다. 2016년 기준 도봉구의 지역 내 총생산은 서울시 전체 중에 최하입니다.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계속 꼴찌입니다. 재정 자립도 역시 매년 떨어져서 2019년 기준으로 17.8%에 불과합니다.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관내 사업체 수 역시 서울시에서 최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세금주도 성장을 폐기해야 합니다. 기업과 자영업자가 힘낼 수 있도록 우리가 아주 시장 친화적인 경제 정책으로 바꿔내겠습니다. 우리 도봉갑의 경우는 창동 민자역사 비롯한 많은 수건 사업들을 확실하게 추진력 있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공약 우리 도봉 V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도봉 지역 경제 살려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재근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기에 앞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금은 경제 침체가 아니고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둘째, 전 세계적 경제 위기입니다. 이렇게 경제 상황을 인식하면 답은 명확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책은 모두 살아남기 위한 방법입니다. 추경 11조 7천억을 집행하고 100조 원의 금융 안정 자금을 투입하고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여야 그리고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서 도봉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도봉에서는 지역 경제를 이끌 많은 대규모의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9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서울 아레나 공연장 건립 같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더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위기에 강하고 경험 있는 인재근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네, 인재근 후보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처럼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나날이 교묘해지고 악질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해외 선진국들처럼 300년 이상으로 실형을 선고하거나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목소리와 함께 높습니다. 성범죄 처벌 기준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성범죄 방지 대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재섭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 반인권적인 범죄에 대해서 이렇다 할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제대로 심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돼서는 제대로 된 양형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그 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먼저 저는 법 개정을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 전반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여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불리는 것을 완전히 벗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및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강력하게 관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엄격한 가해자 처벌과 더불어 실제 피해 차단을 위한 사후 처리 권한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즉 세프티들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범 지역의 범죄율을 낮추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처럼 사이버 공간에도 이러한 예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제가 이것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재근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 N번방 사건을 지켜보면서 분노와 함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N번방 사건을 포함해 성범죄로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범죄는 인권 문제입니다.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성범죄 영상물과 구매자,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처벌 특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정의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철저히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인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흉악범죄 앞에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인재근에게 맡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윤호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그 시점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멍해를 지우고 사람을 말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우리 인재근 의원님 부분의 김근태 의원님의 고문 이상으로 더 심각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범죄 관련된 처벌들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과거에 최근에 있었던 그 승리군과 그다음에 정준영 군 사건에서도 고작 100만 원 처벌에 끝나고 그다음에 군대에 그대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권력에 의한 그 성범죄 처벌이 완화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심각성들을 인지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성착취물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 모두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의 보호가 절실합니다. 피해자들이 과거에는 오히려 더 이런 수사 과정에서 더 증폭돼서 피해자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혼자만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모든 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삭제와 그 이후에 대한 관리 이것들을 책임지고 범죄자에게 모든 그 비용을 다시 청구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 모든 포털 사이트들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개의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새 후보자들에 대한 개별 보충 질문들에 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듣고 이에 대해 개별 보충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후보자들의 정책 검증을 위한 시간으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잠시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후보자가 공약에 관한 모두 발언을 합니다. 이후 나머지 후보자들이 개별 보충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답변을 하는 형식입니다. 공약 발표를 위한 모두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그리고 개별 보충 질문은 각각 30초, 이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에 부디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인재근 후보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인재근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5가지 지역 공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GTX-C 노선 사업을 조기 착공하고 수도권 동북부 KTX 연장을 하겠습니다. GTX-C 노선을 완성시켜 강남까지 1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 KTX를 연장해서 목포, 부산까지 원스톱 생활권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쌍문 역사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조기 완공하겠습니다. 쌍문역은 35년 된 노후된 역사입니다. 역사 전체를 바꾸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쌍문역 2번 출구처럼 3번 출구에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셋째, 보건지소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쌍문 1동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협소한 창의동 보건지소를 독립청사로 확장 이전하겠습니다. 넷째, 지하철 4호선 지하화와 급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창동의 더 큰 발전, 더 빠른 출퇴근길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신창초등학교와 창동초등학교 전면 개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낡은 학교 건물을 허물고 창의적인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수영장과 지하 주차장을 건립하겠습니다. 이 5가지 공약을 반드시 완수해서 도봉의 가치를 높이고 행복 지수를 높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재 후보 잘 들었습니다. 이제 모두 발언을 들었었는데요. 이에 대한 이제 질문을 다른 후보자들로부터 듣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후보자 이름을 호명하기 전에는 이렇게 먼저 질문하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후보자 명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호 후보 개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부분 보면은 그 지역 개발 공약 사업이신데요. 그러니까 지금 CTX가 들어오게 되면 그 KTX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면 좋습니다만은 굉장히 이중 중복된 자원들이 국가 자원들이 투자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이 답변 역시 제가 이제 후보자 명을 호명하면 이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재훈 후보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이중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GTX가 놓여지면 그 선로와 플랫폼이나 이런 것을 다시 또 이렇게 KTX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중 비용이 들지 않고 오히려 비용이 훨씬 절약되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국회 정론관에서 몇 분 그 옆 지역의 오기영 후보와 우원식 후보 또 김성환 후보 이렇게 같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교통부 장관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용 얼마 들지 않으니까 꼭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윤호 후보 여기에 대한 보충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예, 그렇게 되면은 교통 편수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효율성 문제는 따로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노선을 같은 KTX와 GTX가 동시에 같이 쓴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네, 답변 마치셨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개별 김재석 후보님 개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5가지 공약 중에는 그 후보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창동 민자 역사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번에는 그거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아니죠. 건지,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지금 이 룰상 제가 말한 거에 그 민자 역사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또 우리 토론하죠. 그때 또 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 룰상 제가 발표한 것만 질의할 수 있잖아요. 5가지. 네, 뭐 그 답변으로 마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주도권 토론이라든가 네. 이럴 때 네. 또 질의하세요. 그러면 제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도권 오른 때 좀 더 깊이 있는 네, 저희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김재석 후보님 혹시 또 보충 질문 있으신가요? 주도권 토론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안재근 후보님에 대한 개별 이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후보님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따로 지역 개발에 대한 공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미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공개념에 기초한 그 선제적 투기 근절책입니다. 1가구 다주택 보유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주택 이상자들에게는 중과세를 통해서 국민들의 내 집 마련에 큰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효도하는 국가, 걱정하는 노후 생활을 위한 우리 노인들의 대책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40만 원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는 나라, 우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학교 설립을 국공립 어린이학교 비율을 50% 이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건강 걱정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노후에 건강비 때문에 가장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보험 없이 병원비 완전 100만 원으로 상한제로 모든 병원비가 해결되는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 노동이 당당한 나라입니다. 230만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수당을 부여해서 노동자 보호 입법들을 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5인 미만의 그 피고용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영업자가 장사하기 편리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3대 정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우리 국민들이 근심 걱정 없이 나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같이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정책으로 국회의원의 생활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호 후보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재석 후보 개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이 서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동산 문제를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지나치게 사유권을 침해하는 방식은 오히려 정부의 잘못을 서민들이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귀책을 돌리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윤호 후보님, 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저희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 우리나라 토지 사유지의 53%를 1%의 그 사람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주택 이상 그 보유자가 전체 가구의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이라든가 토지 무소유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실제 그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서 세금들을 일정 정도 증가시켜도 커다랗게 많은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큰 피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정상적인 부의 그 획득을 다 도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일정 정도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제도 개선들을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실제 이 지금 현재 소유 구조에 의해서 고통받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은 우리 많은 분들에게는 중소상업자 마련 포함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삶의 개선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김재수 후보님 여기다 보충 질문 있으신가요? 사실 지금 토지 공개념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단순히 부동산 소유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경제 자체가 부동산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된 파생 상품들이나 각종 시스템들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 부동산 자체, 그 소유 자체의 문제가 아닌 그 이후로 퍼져나가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현재 부동산 소유 관계 때문에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손을 대지 않고서 현실적인 이후에 파생되는 부분들을 고쳐 나간다는 것은 결국 근원을 손을 대지 않고 종기의 근원을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대중적 치료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근본적인 그 토지 공개념의 기초에서 정책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해온 정책들 보면 최근에 나왔던 그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도 다주택자들을 임대업자로 전환시켜 줌으로써 실제적인 그 부동산 소유에 대한 과세가 비효율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과세의 비율을 높였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효력이 없는 매번의 부동산 정책들이 제1야당이나 여당이나 모든 정책들이 그렇게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제대로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호 후보의 정책 공약에 대한 인재근 후보의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어르신 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윤호 후보가 발표하신 어르신 공약 중에서 지금까지 논의됐거나 혹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조금 독특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로당을 어르신들 건강문화센터로 전환하고 건강관리사를 배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윤 후보님, 네, 1분 30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경로당은 거의 이제 80대 중반 넘으신 분들이 주로 가십니다. 그리고 현재 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가시기에는 약간 상황이 좀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쉽게 찾아가서 건강 관리와 일상적인 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존에 있던 노인복지관을 좀 더 다른 형태로 개선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실제 거기에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배치해서 일상의 그 건강들을 증진을 도모하는 그런 형태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 그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체 44% 되는데 이분들에게 국민연금이나 다른 재보장 노후에 대한 보장책이 없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현재도 최고 30만 원까지 지급해드리고 있는데 1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재원들은 저희가 이제 뭐 사회복지세도 있고 특수하게 복지 부분에만 재원을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하고 있고요. 과거에 국민들이 세금을 증가시킨다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세금에 대한 그 약간 저항이 있었습니다만은 명확하게 세금의 사용처가 나를 위해 쓰인다면 국민들도 많이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 타임이 이렇게 정해진 끝이 나면 자동적으로 이제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항상 이렇게 유념해 주시고 질문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재근 후보 혹시 보충 질문 있으신가요? 네,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김재수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2분이고요. 개별 보충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되어 있으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김재수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도봉은 이념에 갇혀 세습에 갇혀 지역 경제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젊은 김재섭이 V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우리 도봉 경제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이 도봉 V 프로젝트는 우리 도봉구 갑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거점 지역에 우리 도봉구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이 주요 사업들을, 골자들을 여기다 안착시키겠다라는 이 프로젝트입니다. 기호 2번의 V이기도 하고 승리 빅토리의 V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V 프로젝트 안에는 첫 번째로 창동 민자 역사 문제에 관한 확실한 해결이 담겨 있습니다. 민간 영역이라 개입할 수 없다라는 소극적인 태도로는 절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력과 실행력으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도봉의 부족한 일자리를 청년 창업 유스 스마트 밸리라는 이름으로 우리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봉갑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의 인구수 대비 약국수는 서울 최하위 수준입니다. 방치되었던 우리 주민들의 건강권을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섭은 교육, 입시에 능통합니다. 이런 경험을 살려서 우리 도봉에 부족한 교육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학부모님들이 겪었던 그 마음 아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적 출신으로 대입 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봉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육 인프라 도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도봉의 새로운 20년을 밝혀낼 V 프로젝트로 우리 도봉 꼭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김재수 후보의 정책 공약을 들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재근 후보 개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은 30초입니다. 네. 민자 역사 그 해결 굉장히 중요하죠.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제 온 힘을 다해서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딱 나오질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그 민자 역사 민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못한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민자 역사를 김재섭 후보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네, 답변해 주시죠. 네, 주도권 토론 때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민자 역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 역 하나의 해결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정치라고 부를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간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그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이해 상충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조율해야 되고 규제를 풀어줘야 되고 필요한 행정제도를 마련해줘야 됩니다. 근데 계속 인재근 후보님께서는 이거는 민간 영역이니까 그냥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거를 3번 이번에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이번까지 하면 2012년, 2016년, 2020년째 똑같이 창동민자 역사를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보님께서 했던 뭐 기타 이행 근거 요약을 좀 봤더니 한 8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다양한 TF를 구성하시고 다양한 이 이해관계자들 만났다고 하셨는데 저 그 똑같은 분들 2주 만에 다 만났거든요. 그래서 뭐 코레일 담당자부터 뭐 거기 수분양자부터 저는 2주 만에 다 한 것을 이 정도의 추진력을 가지고 젊은 패기를 가지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적극적인 협약 이끌어내고 기업 유치하고 규제 풀어주고 경제 살려주면 못할 문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혹시 인재근 후보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은 아니고요. 어제 그 분양자분들이 저의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저를 응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제가 민자 역사 때문에 정말 아주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말하면 된다. 그러면서 지금의 그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의원님이 너무나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30초 네, 지났습니다. 네, 질문이 아니어서 답변하기가 조금 모호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김재수 후보 뭐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예, 공교롭게도 저도 어저께 수분양자들 만나서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만났고요. 저는 거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 만나서 말씀 들었는데 실제로 정치권에서 도와준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저한테는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을 내가 다 하고 있다. 내 돈 들여가면서 내가 피눈물 흘려가면서 이 문제들 지금 책임지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김재수 후보 답변 예, 시작입니다. 저한테는 어쨌든 그런 말씀을 어떤 게 진심인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저한테는 그런 절전한 심정으로 말씀드렸고 우리 가족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느냐? 젊은 후보 김재섭이 네가 좀 추진력 갖고 좀 해결해 달라.
라고 아주 호소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정치인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의 대변자는 노력했다, 열심히 했다라는 말 가지고는 충분한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뒤에서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윤호 후보의 개별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답변 주고받는 것도 가능하죠. 아닙니다. 여기 저희 지인 어떤 그 시간하고 그 네. 절차에 따라서 이제 해주시기 예, 부탁드립니다. 창동 민자역사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시행사가 그러니까 변동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한 그 포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포기에 대한 해결을 한다면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예.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사실 이 창동민자 역사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수분양자들입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의견 조율이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파가 나눠져서 얼만큼의 내가 지금 가진 채권 중에 얼만큼을 변제받아야지 이 사업에 내가 더 이 결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던 것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정치인이 이 관계를 조율해주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정말 물어보신다 그러면 정말 다양한 이 모든 수단들이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분양자들 사이에서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되는 정말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조율해 나가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사실 그리고 또 뭐 공사 중단 건축물에 관한 뭐 특별조치법 같은 것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공익성이 있는 그리고 특히 이런 거는 지역 상권과 지역의 이 어떤 우리 창동 지역 주민들의 생존 공간도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을 통해서도 이렇게 정부 지원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호 후보님 혹시 추가 보충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전체 지금 채권자가 몇 명으로 확인되시는지, 그 다음에 채권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로 인한 손실 금액이 얼마인지 추가로 재정이 투입된다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 부분이 민간의 영역에서의 그 문제인데 이것이 약간 공적인 영역으로 전체 주민에게 일부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그 채권자들끼리 합의된 사항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여태까지 안 됐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으신지.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인재근 후보님께 여쭤보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일단 분양자는 907명이고요. 지금 현재 1000명 가까이 육박이 되고 있고요. 그 분양률도 75.8%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70%가 이상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관한 지금 금액도 1,800억이 지금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그 뭐 차익을 계산하면 1,800억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쉽게 뭐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 근데 제가 소리를 잘 못 들었어가지고 아까 추가 질문할 때 아까 제가 요 데이터에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있는 질문이 제가 들리지가 않아서. 네. 지금까지 채권자들 네, 말씀. 네. 예, 채권자들 간에 논의가 합의가 안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만 합의가 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여태까지 안 돼 왔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네, 30초 남았습니다. 네,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밤낮 없이 만나고 다니고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노력과 공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여기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유인이 돼야 되는데 이 많은 빚을 떠안고로도 들어가야 될 유인을 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지역이 정말 들어갔을 때 돈이 될 수 있다. 이 지역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준다 그러면 그 정도의 채무도 갖고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네, 시간상 답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개별 보충 질문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다음은 이제 후보자 주도 토론이 있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주도로 자유로운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각 후보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7분입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고요. 상대 후보자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을 경우 최소한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급적 1분 이내에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재근 후보가 토론을 주도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분의 시간 주어져 있습니다. 예, 그 두 분이 다 민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해결하려는 의지도 강하고 저도 그렇고 하게 해서 민자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주도권 토론 때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민자 역사 추진 과정, 추진 경과 이런 것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2001년에 3월 달에 창동역사 주식회사가 설립됐고 또 착공은 12월 15일 날 2004년이네요. 3년 후. 그리고 공사 중단이 2010년 11월 30일부터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절차 개시 명령은 2018년 2년 전이죠. 그리고 7월 그해 2018년 7월 10일 입찰 및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해서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창동역사 주식회사 인수자로 현대산업개발이 확정이 됐었는데 2019년 작년이죠. 작년 7월 9일 날 현대 산업개발 인수를 포기하고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거는 분양자들이 적어도 분양자들에게 이자는 못하고 원금을 이렇게 해줘도 한 700억이 들어가고 또 효성에 400억, 뭐 코레일이 또 지분이 30% 있고 해서 현대 산업개발이 제시한 550억 가지고는 택도 안 되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게 결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에 이르게 됐는데 19년 10월 20일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을 받아서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는데 지금 그래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분들은 법원에 계약금을 55억 계약금을 벌고 또 투자를 1,200억 정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어저께 그분들 이렇게 수분양자 분들이 오셔서 그거에 굉장히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싹은 지금 뜨고 있는데 이 설명회를 하려고 이제 수분양자들과 기업 회생을 신청한 그 아시아 디벨롭먼트 그 회사와 하기로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해서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지금 꽝인 것은 아니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제가 박원순 시장께 이것이 우리 지역의 흉물이기 때문이고 제가 모든 공약을 지켰지만 이거를 못했다. 그래서 호소를 해서 박원순 시장과 또 국토부 장관에게 뭔가 공적으로 이걸 도와야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한 거하고 위에 뭐 청년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지어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SH나 뭐 LH 이런 데도 다 의논을 하고 굉장히 국토부에서도 청년주택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딱 역과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앞으로 서로 논의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2분 30초 남았는데요. 이게 후보자님이 주도하신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께 혹시 질의하시거나 그러니까 추가 제가 발언을 궁금한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또 저한테 주도권 토론이니까 더 질문할 거 있으면 더 질문하세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추가로 좀 질문 네,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질문하세요. 네. 노력을 하신 거를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고 만나신 거 뭐 공범을 보고 또 제가 공약 이행 현황 요걸 또 봤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부터 뭐 TF팀을 구성하셔서 지금 회생 절차가 진행되기까지 하신 일들을 알고 있으나 이것을 뭔가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이거를 이끌어냈다고 보기에는 사실 너무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들이 안 나와 있고 그 유의미한 이벤트가 없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예컨대 뭐 인재근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창동민자역사 방문이라고 여기 이행 근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뭐 시찰을 하는데 당연히 큰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이행을 완수하시는데 정말 필요했던 일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비대위원장 면담하셨고 법정관리인 면담하셨고 뭐 이런 내용들 쓰셨는데 저는 지금 4년 뭐 8년에 걸쳐서 하셨던 일들을 2주 동안에 전화 다 드리고 찾아뵈면서 저는 다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 2016년, 2020년에 3번에 걸쳐서 같은 공약을 내세우셨을 때 적어도 그러면 정말 유의미한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했으나 잘 안 됐다 라고 보여주시기에는 그 활동이 저도 2주 동안 충분히 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2020년에 또 이 공약을 갖고 오셨을 때 약간 저는 오히려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청덕역에서 이제 유권자들한테 인사하면 굉장히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 이게 민자인데 국회의원이 한마디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데 그렇지 않다. 국회의원이 뭐 한마디 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네네, 감사합니다. 인재근 후보께 주어진 7분의 시간이 이제 다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윤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역시 7분입니다. 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후보님에게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내놓으신 공약들이 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석 후보님은 지난 시절 도봉구청장에서 진행해 왔던 공약들의 일부 축소판 생각할 수 있고 인재근 후보님도 실제로는 도봉구청장이 제시했던 공약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청장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국회의원을 나오셨는지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한번 잠깐 짧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부터요? 저부터요? 지금 저부터는 윤호 후보님께서 이제 저한테 질의해 사회자까지 주세요. 역할을 네. 맡고 계신 시간이기 아, 때문에 예, 그래요? 지정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기 구청장도 뭐 거의 이게 구청장 혼자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국회의원은 혼자서 할 수 있는 도 아니고 이게 서울시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또 서울시 박원순 시장 그리고 우리 구청장 저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유능한 시의원들이 있고 또 구의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유기적인 관계로 일을 하는 거지 구청장만 하고 또 아레나 공연장을 구청장만 해서 이게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앙에서 뭐 국토부 장관도 설득하고 이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 코디네이터 같은 역할을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구청장 뭐 못할 것도 없겠지만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더 이렇게 함께 원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와 또 우리 구청장과 서울시 시의원과 도봉구 구의원과 원팀이 돼서 인재근과 원팀이 돼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하면 될까요? 네. 예. 제 공약을 조금 잘 살펴보시면 이게 구청장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긴 한데요. 예컨대 제가 내세운 주요한 공약 중에 청년 창업 스타트업 유스 스타트업 밸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단순히 그냥 건물만 유치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구청장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같이 내세운 공약으로서 창동 그 신경제 중심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좀 쉽게 얘기해서 영혼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건물만 이렇게 딱딱딱딱 꽂아서 발전시키는 방식은 정말 1970년대 방식이고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 신경제 중심지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어떤 이만의 컨셉 같은 것들은 전혀 빠져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유스 스마트밸리는 단순히 건물만 유치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기서 마음껏 아이디어 펼칠 수 있게 하고 이런 규제 완화라든지 지역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저는 창동역 중심으로 이쪽 규제 일몰제 같은 것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일이지 구청장이나 혹은 뭐 다른 구의원,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야말로 우리 지금 도봉 경제에 가장 필요한 일이면서도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뭐 그밖에 복지제도 또 이야기한 게 있고 복지제도라고 하는 게 저는 단순히 어떤 도봉구 산하의 복지제도만을 이야기 드린 것도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도봉구 현실에 잘 적용이 돼서 다른 버전들로도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저는 중앙 차원에서의 복지제도를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구청장의 공약과 동일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쭤보겠습니다. 즉 그런 그 의견이시라면은 현재 진행되는 각 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전국 단위로 동일한 사업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이 도봉구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역할은 전국적인 국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게 주 업무고 실질적인 지역에서의 사업들은 서브 업무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 후보님들 보면 주와 부가 뒤바뀐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 그 인재근 의원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그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 하실 때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상임위원장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실제 현재도 우리가 개인정보가 엄청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 오염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 필요는 하겠는데 이에 대한 보안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진한 가운데 나서 오히려 기업 쪽에 그 이익이 더 가는 중심되는 이런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문제가 좀 예상되고 그분에 대한 보안책이 뭐였는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그거 제가 발의하게 될 줄 몰라서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그거를 그랬는데 그 정부에서 판교에서 한번 그 대통령과 함께 그 설명회 비슷한 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데 그때 제가 행안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꼭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전 거기에 관심도 별로 없고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나보고 자꾸 오라고 그러니 행안위원장이라서 꼭 와야 된다고 그래서 가서 그 설명을 듣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 기업하는 분들 그 제과점하고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를 듣고 제가 이거 참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를 위원장으로서 하게 됐고 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거를 통과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고 또 시민단체랑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이후에서 사절단이 왔었어요. 와서 그분들의 얘기를 네, 말씀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이제 다 되었습니다. 네, 방금까지 이제 윤호 후보의 이제 주도권 토론 시간 7분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김재섭 후보 주도권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우선 인재근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든 국민의 인권, 특히 약자들의 인권을 저는 중요시합니다. 약자들의 인권이라고 하면 약자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데 큰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아시다시피 그 토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토론 자리는 있기 때문에.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굉장히 촉박한 시간에 이 많은 공약들과 지금까지 우리의 정치 철학들을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치 거절로서 저한테 대답을 주셨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약자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이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제1야당 후보인 김재섭이 의원님께 제안했던 토론을 그런 식으로 무산시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쌓아오셨던 그 독재, 반독재, 민주주의의 회복 이런 것들의 정신이 왜 이제 와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저는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얘기하라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재섭 후보가 저는 그 야당의 후보라서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김재섭 후보가 우리 지역에 갑자기 와서 저한테 그런 거를 할 때 인사를 하고 하다못해 전화라도 한 통화하고 또 이메일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저한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등기로 떡 보내가지고 제가 그걸 다 받고 그대로 응해야 되겠습니까? 난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장 공손한 방식으로 상식의 문제라고 제 토론이니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공손한 방식은 이메일이나 문자나 전화가 아니라 직접 손으로 쓴 편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편지를 써서 드렸습니다. 절차가 예를 들면 인사하지 않았다는 절차가 없어졌다는 것으로 이렇게 대화의 기회를 묵살시키면 다른 주민들과의 토론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도봉 구민들은 일일이 다 전화드리고 이메일 보내고 공식 서신 날려야 인재근 후보님을 만날 수 있는지 일단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좀 많이 되고요. 네, 언제든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무례했더라도 좀 양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또 합시다.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미처 나누지 못했던 창동 민자 역사 얘기를 남은 시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동 민자 역사는 단순히 정말 말 그대로 그 역의 외관을 고치는 문제 훨씬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봉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또 특히 중요한 부분은 수분양자 중에 우리 도봉구 주민들이 대단히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우리 도봉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공약을 세 번째 거듭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2년, 2016년, 2020년 문구만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 1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지금 정부, 구청장, 그다음에 시장, 의원님까지 다 같은 당 소속으로서 이게 국회의원 1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려면 적어도 공약에 걸지 마셨던가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세 번째로 하면 어떤 유의미한 결과물을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민간의 영역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이번에도 공약을 걸지 말으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한번 그 부분에 대답 듣고 싶습니다. 조금 그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드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또 서울시장과 또 우리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온 힘을 다 합해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내에. 그럼 이 임기 내라고 하면 이제 12년을 총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2012년부터 2020년 그러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 회생 신청을 해서 지금 설명회도 하고 이걸 추진하려고 하고 지금 진행 중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20대
임기는 5월인데 코로나가 지금 딱 걸려 있기 때문에 뭐 6월, 7월 가서 설명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잦아들면 자연스럽게 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분들이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코로나보다는 정말 한 분 한 분 먼저 찾아가는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역 경제는 노력이라는 말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정말 일하는 사람, 젊은 사람, 추진력 있는 사람이 우리 도봉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지금까지 쌓아오셨던 어떤 민주주의의 큰 획,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 도봉 경제가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모든 지표가 이야기하듯이 경제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력이나 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말로만은 설명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우리 도봉의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패기 있게 추진력 있게 모든 문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지는 그런 정치인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도봉의 세대 교체, 대한민국의 시대 교체를 제가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세 분의 이제 모든 질의와 토론 시간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들께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호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라는 부유한데 국민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한 서두입니다. 국민에게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만들어 주는 게 정치의 몫입니다. 다가올 내일의 불안과 근심을 정치는 줄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같은 일상이 내일도 계속된다는 믿음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정치인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세상은 바뀌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이대로 그대로일까? 국회의원이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바뀌어도 정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권 여당은 현재에만 머물고자 하며 제1야당은 퇴행적인 과거에 잡혀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거대 양당의 선택에 우리의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 기호 6번 정의당 윤오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수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습을 통해 잃어버린 우리 도봉의 20년 김재섭이 찾아내겠습니다. 젊은, 패기, 추진력, 밤낮 없이 일하는 건강한 체력으로 우리 도봉 책임지고 발전시키겠습니다. 김재섭은 유능한 후보입니다. 김재섭은 젊지만 경험 있는 후보입니다. 김재섭은 압도적인 추진력을 가진 후보입니다. 김재섭은 우리 도봉의 시대 교체,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큰 인물이 될 사람입니다. 우리 도봉 구민들께서 김재섭에게 힘을 몰아주신다면 김재섭이 우리 도봉 꼭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재근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봉 구민 여러분, 토론은 잘 보셨습니까?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좋은 토론을 해주신 두 후보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봉 구민 여러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도봉이 바뀌었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인재근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봉의 일을 가장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은 도봉을 잘 아는 인재근입니다. 뿐입니다. 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인재근이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도봉 발전에 힘을 더해 주십시오.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있기 바라고 또 우리 모두 하나된 힘으로 이겨냅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토론회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는 4월 15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주권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 방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도봉구 갑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